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개표 방법에 관련돼서는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는 한치의 의혹도 없어야 될 선거에 있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달리 잡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국정원은 석 달간 진행한 선관위 사이버 보안 점검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한 가상 해커는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도장과 용지, 심지어 개표 결과까지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의 발표 내용에 대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실로 참담했고 내부 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선관위의 대응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서버는 이동하고 과거의 로고 기록은 사라졌고 아이디 패스워드는 초등학생도 뚫을 수 있을 만큼 취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사전투표의 관리 부실 문제를 비롯 전자개표기에 사용된 위조 투표용지 논란, 선거 개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권한 없는 선거 참관인 제도 등 다수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이미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해 활용하기로 했던 이라크, 콩고 등에서는 다수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바도 있습니다. 심지어 키르기스탄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 이후 부정선거 의혹으로 대통령이 하야하기까지 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공정성과 정확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신속성과 편의성에 몰두했고 그 결과 본질을 외면하게 된 거 아닌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지난 4.15 총선 이후 재검을 요구했던 선거 소송들의 지연 사태는 어떻습니까? 4.15 총선 이후 무려 139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었었고 39대 선관위에 대한 증거 보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년 동안 단 한 건의 선거 무효 소송 재판도 열지 않았으며 440일이 지난 2021년 6월 28일에야 첫 재검표를 실시하였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비례대표 투표함은 단 한 건도 열지 못했지만 그런데도 기각 판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공정이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안들을 고려해 볼 때 국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거나 국가의 책무 또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의혹과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덮어버리고 넘어가면 앞으로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은 계속해서 제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합동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투표 조작도 가능하고 개표 조작도 가능하고 또 사전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무단 인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선거에서 실제로 조작이 있었는지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물 증거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장비로 조작을 하면 그 조작된 숫자에 맞춰서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4.15 총선 재검표장에서 말도 안 되는 가짜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대법관이 직접 보는 그런 눈앞에서 정말
이루어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것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입니다. 투표지들이 약 40% 정도가 이런 투표지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선관위가 내놓은 해명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내놓은 해명 자료.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특수 재질을 써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접혀 있는 나머지 투표지들은 도대체 뭡니까? 아직 지구상에 개발되지도 않은 종이를 썼다는 말입니까?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소위 배춧잎 투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한 장의 투표지에 위쪽은 지역 후보가 또 아래쪽은 비례대표 후보가 겹쳐져서 인쇄된 가짜 투표지입니다. 이것은 소위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빨갛게 뭉개져 있습니다. 유권자가 이런 투표지로 투표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표가 한 투표소에서 1000장 넘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 투표관리관은 법정에서 자기는 그런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관은 누가 이런 투표지를 만들어 넣었는지 알 수 없으니 기각한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부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아직도 부정선거가 있네 없네 이렇게 하는 헛소리들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검찰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표 도둑놈들을 잡아서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이제 내년 선거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급한 대로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일들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사전투표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만 합니다.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세력들의 조작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반드시 수개표를 해야만 합니다. 전자장비의 해킹과 조작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수개표뿐입니다. 셋째, 부정선거의 온상인 선관위는 해체해야 합니다. 그 대신 행안부에서 선거를 관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4.15 총선, 3.9 대선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교육감 선거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당일 투표에서는 여야 두 후보 간 득표율에 별 차이가 없었는데 사전투표 득표율은 민주당 후보가 국힘당 후보의 2배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통계를 모르는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너무나 비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국힘당 후보가 크게 이긴 동에서도 사전 투표에서는 그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패턴과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간의 큰 괴리는 전 세계에서 누구나 참이라고 인정하는 통계학의 공리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 결과에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허병기 교수에 의하면 이 보궐선거에서는 4.15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강도의 선거 조작이 일어났고 이러한 선거 결과가 실제 선거에서 발생할 확률은 5.7경분의 1, 즉 0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주로 국힘당 후보로부터 표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수법으로 조작했는데 공병호 박사, 허병기 교수 두 분 모두 37,000에서 38,000장의 표가 조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대통령실이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한 번도 부정선거 우려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이나 성명서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4.15 재검표에서 무수히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졌지만 정치권과 언론, 지식인들은 부정선거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회에서 여러분이 보시게 될 다큐의 제목처럼 부정선거의 카르텔이 서로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단속하는 현실에 저는 절망합니다. 다큐 왜 더 카르텔은 지난 추석 연휴에 유튜브로 공개한 이후 지금까지 72만 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서민들은 다큐에 나오는 갖가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보고 본인의 참정권이 유린됐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부정선거의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 속하는 지도층과 지식인들은 다릅니다. 부정선거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냉담을 택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하거나 알리기보다는 입을 닫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부정선거로 망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면 제일 먼저 해외로 도피할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이 나라에 남아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서민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그들에게도 평등하게 주어지는 한 장의 투표권은 어쩌면 이 사회에서 그들이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보통 선거권마저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부정선거 세력의 음모를 일찍 간파하고 결사적으로 투쟁해 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비아냥 그리고 음모론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반 동안의 투쟁으로 지금은 꽤 많은 국민들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유권자의 38.2%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56.3%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그 해결책을 원하는 과반수 지지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 정당에서 선출된 대통령 또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의원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부정선거의 확실한 물증들을 다 수집해 놓았으니까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조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해 주십시오. 민주주의의 적들이 내년 총선에서도 부정선거를 시도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시민들의 참정권 회복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그것은 공멸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의 부정선거는 자유대한민국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둘러 부정선거를 철저히 수사해서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 후보 당시의 약속을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김태우 후보와 진교훈 후보가 출마해서 개표 결과 사전투표 20곳 모든 곳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진교훈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대부분의 투표소가 엎치락뒤치락 했던 것과는 달리 사전투표에서만 65.7% 대 30.6%라는 비율로 전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승하는 이 통계적으로 희박한 확률로 불가능한 확률로 이겼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사전투표에서 모든 지역에서 63대 36으로 했던 조작보다 더 많이 조작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국정원에서 지적한 통합선거의 명부 조작은 일상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2023년 9월 기준으로 행안부의 18세 이상 인구수는 49만 9,359명이지만 선거인 수는 50만 603명으로 1,244명이 더 많았습니다. 2023년 9월 강서구 가양 이동 인구가 13,520명인데 선거인이 13,580명입니다. 가양 삼동은 인구수가 14,232명인데 선거인 수는 13,612명입니다. 게다가 이번엔 선관위가 제출해준 시간별 투표자 수 현황에서 가양 이동은 12,787명이고 가양 삼동은 13,336명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투표수, 인구수, 선거인 수가 모두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조작 과정에서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인천 연수을, 영등포을, 파주을, 오산 등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에서 저희가 확보한 통합선거의 명부에도 1823년생을 필두로 무덤에 있어야 할, 조선시대 마렵에 살았어야 할 사람들이 1800년대생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더구나 이 명부가 주민등록 시스템과도 그 수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3%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말한 유령 투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전산 자료를 삭제하였으나 그동안 부정선거를 위해 애써온 많은 자유시민들이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외부에서 인원을 체크하였습니다. 영상으로 찍은 자료도 있습니다. 시간별 투표 인원도 선관위가 제출해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없었고 그래서 정밀 확인이 쉬웠습니다. 정밀한 개수 결과 전체적으로 100명에서 200명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체 집계수뿐만 아니라 시간대별 집계수도 비교가 가능했기 때문에 투표한 인원과 공표된 인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게다가 실제 발산 일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전투표 첫째 날 부정선거 감시원이 2,500명 가량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투표 사무원은 2,800명으로 말했다가 감시원이 항의를 하자 투표소 발언이 잘못되었다며 2,800명을 2,500명으로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발산 일동의 사전투표에서 김태우 후보와 진교훈 후보의 격차가 71.3% 대 24.9%로 가장 큰 편차를 나타내는데 결국 부정선거 감시대 개수에 의해 조작이 걸려 표를 늘릴 수 없어 발생한 차이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 보안점검 발표 시점과 맞물려 국정감사에서 본인 확인기 오류율이 10% 이상인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오류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과정에서 오류 보고가 없거나 거의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이중투표,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제보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10% 오류율이라는 실전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이 엉터리 본인 확인기를 운영하는 과정이 부정선거에 이용되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4.15 총선뿐만 아니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함은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철제 또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그 사전투표함이 아닌 행랑식, 헝겊식 투표함이 사용되었습니다. 법령에 반하는 헝겊식 행랑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뚜껑과 행랑 사이에 봉인도 없었습니다. 그 봉인지 자체도 봉인 효과가 없는 비잔류형입니다. 뚜껑과 행랑 간의 봉인도 없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운반 과정에서 트럭 한 대가 사전투표함을 모두 한꺼번에 운반을 했기 때문에 그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당일 투표함 접수는 정문에서 이루어졌고 사전투표함은 정문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는 측면 주차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곳곳에 사각지대도 있고 바꿔치기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선거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오랜 시간에 걸쳐 어마어마한 대규모 채용 비리, 국정원이 인정해준 뻥뻥 뚫린 선거 시스템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얼마나 준비했고 선거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와 연루된 정권 몇 개는 도려낼 각오를 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철저하게 유린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